교수님 지금 뭐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 연방정부 부채 상환 협상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뭐 과거에 보면은 꼭 막판에 가서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번에도 뭐 바이든 대통령 그다음에 공화당 하원 의장 뭐 협의를 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협의를 하기는 하는데 좀 진통이 있을 것 같고 지금 얼마 안 남았죠. 예, 5월 말까지 좀 해야 되는데요. 5월 말까지 안 하면 당장 그 엘렌 재무장관이 6월에 디폴트 갈 수도 있다. 날짜까지 딱 정했더라고요. 6월 1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든 그 이전에 하리라고는 보는데요.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 했다고 뭐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미국 주가가 계속 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대내 불균형이 지금 너무 심화된 상태거든요. 예. 이게 사실 이제 합의 안 되면 여파가 너무 크니까 늘 막판에 합의는 됐어요. 예. 말씀하셨듯이. 근데 이제 이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이렇게 줄다리기 하는 동안에 미국은 좀 뭐 아픈지 모르겠는데 이 참 주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신흥국들 같은 경우에 더 많이 힘이 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작용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이게 주기적으로 이러니까. 예. 그게 이제 우리 수출 중에서 미국 비중이 2012년에는 한 10%, 12% 됐었어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올 4월까지 통계 보니까 무려 17%까지 올라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불안하면 미국 소비자들이 덜 소비를 하면은 우리 미국으로 수출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작년에는 뭐 중국으로 수출 안 되고 전체 수출도 안 됐는데 미국으로 수출이 증가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앞으로 이런 금융시장 불안해지고 뭐 미국 소비자도 소비 덜하면 조만간 미국으로 수출이 감소할 수도 있고요. 예. 예, 그 다음에 미국 주가가 하락하면은 예, 글로벌 그 유동성이 주식형 펀드로 덜 들어오거든요. 예. 예, 그러면 외국인도 우리 주식을 팔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실물 경제나 뭐 금융시장에 예, 미국이 잘못되면은 우리도 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대표적으로 그 2011년 8월에 예, 그때도 부채 협상이 잘 진전이 안 되고 연방정부 부채 늘어난다, 순대의 부채 늘어난다. 그래서 S&P는 신용평가에서 그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을 트리플 A에서 A 플러스로 한 단계 떨어뜨렸거든요. 예. 예, 그때 우리 코스피가 거의 한 달 사이에 20%나 떨어져 버렸습니다. 예, 그때 주변에서 뭐 충격을 받으신 분들 상당히 많이 봤어요. 한 번은 수백억을 잃은 경우도 있거든요. 파생상품 투자해가지고. 예. 뭐 그만큼 미국의 문제인데 글로벌 금융시장, 우리 금융시장에도 그만큼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이 앞에서 이제 미국 경기 선행지수 잠깐 예. 뭐 살펴봤습니다만 이 미국 경기 같은 경우에는 침체 가능성이 좀 클 걸로 보시는 거예요? 예, 저는 침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미국 GDP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그동안 많이 증가했거든요. 예, 그런데 소비가 조만간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게 미국 가계들이 그동안 저축을 너무 덜 했어요. 지출을 많이 늘려버렸죠. 예, 그래서 작년에 그 미국 가계 저축률 보니까 3.7%. 이게 2007년 금융위기 직전 3.4% 이하로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예. 예, 그 다음에 미국 그 임금 올랐지만 물가보다 더 오르니까 실질 가처분 소득이 정체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작년 3월부터 미국이 금리를 정말 많이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리를 올리고 나서 제가 통계 분석해 보니까 미국 가계들이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를 많이 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하면 아마 2분기 후반, 3분기 가면서 소비가 줄어들고 예, 미국 GDP가 예, 마이너스로 접어들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GDP에서 차지하는 소비의 비중이 예. 워낙 크니까 예, 예. 소비가 줄면 예. 뭐 GDP가 줄어들 가능성은 예. 상당히 있겠군요. 이 금리 인상기 또 뭐 장단기 금리 역전 시기 뭐 과거에 보면은 경기 침체를 겪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예.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어떤 때는 겪고 어떤 때는 안 겪었는데 안 겪었던 때를 보면 침체를 안 겪었던 때를 보면 고용 시장이 좀 안정적이었다. 예. 자, 그러면 요즘 미국이 어쨌든 수치상으로 보면 예. 고용 시장이 상당히 좀 괜찮은 편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좀 침체 피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긍정적인 시각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뭐 침체 피해가지 못할 거라고 보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과거 1980년 이후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고 예. 미국 경제가 뭐 기간하고 폭이 문제지 꼭 침체를 겪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장단기 금리차 역전폭이 가장 크고요. 고용이 앞으로 문제죠. 그런데 저는 고용이 하반기 들어서 급격하게 감소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미국 가계가 소비 줄이면요, 기업 매출 줄이죠. 그러면 기업 CEO 입장에서는 야, 내가 너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놨구나. 갑자기 줄여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워낙 탄력적이니까 또. 탄력적이죠. 얼마나 탄력적이냐면요.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고 경기가 침체에 빠지니까 그 3, 4월 2달 사이에 미국 기업들이 고용을 2,200만 개 줄여버립니다. 그 이전 10년 동안 늘었던 일자리를 단 2달 사이에 줄여버린 나라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미국 경제가 서든 스톱을 할 수 있다. 갑자기 멈췄을 수 있다는 거죠. 소비가 줄어들고 기업 매출 줄어들고 고용도 급격하게 감소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빠르면은 뭐 6월, 7월 뭐 이 무렵부터 미국 고용이 감소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번에 미국 경제가 좀 침체기로 접어든다면 얼마나 좀 지속될 걸로 보세요? 저는 최소한 2분기라고 보고 있고요. 뭐 경기 침체에 빠졌다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경기 침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미국 경제가 내년까지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블룸버그 컨센서스 뭐 각국 전망 나오는데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세계 경제가 다 좋다고 전망합니다. 그런데 미국 경제를 보니까요. 작년에 2.1% 성장했는데 올해 1.2, 내년에는 0.8%로 미국이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미국 가계부채, 기업부채, 정부부채가 많으니까요. 침체가 오더라도 통화정책, 재정정책이 별 유용한 통화정책 수단이 못 될 거라고. 여유가 별로 없겠군요. 그래서 저도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고 참 깜짝 놀랐어요. 다른 나라는 대부분 내년에 뭐 일본, 유로 뭐 다 내년에 올해보다 성장률 올라간다고 전망해 놨는데 미국만 성장률이 그렇게 낮아진다고 전망해 놨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대내 불균형이 좀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당연히 뭐 물가하고 금리가 더 올라가기는 어렵다고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물가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미 연준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물가 상승률이 좀 더 빨리 떨어지라 보고 있고요. 뭐 소비가 줄어들면 수요가 줄어드니까 물가 상승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국제 유가도 지금 $70 WTI 기준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안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급 측면에서 유가 떨어졌죠. 그다음에 수요 측면 소비가 줄어드니까 저는 물가 상승이 마냥 낮아지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미국 이제 기준금리, 연방기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이슈지 않습니까? 뭐 저는 6월 동결이라 보고 있고 이미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은 끝났다. 얼마 전에 연준 의장도 동결 시사했더라고요. 동결 시사했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언제 금리를 내릴 것인가. 저는 뭐 다른 전문가분들보다 좀 빨리 전망하는데 올 4분기에 미국 금리를 인하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테일러 준칙이라고 적정금리를 추정하는 하나의 방식인데요.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뭐 블룸버그 전망대로 간다면 한 마이너스 2% 정도 밑으로 떨어져요. 잠재 GDP와 실제 GDP가요. 그리고 물가 상승률도 근원 PC 기준으로 뭐 저는 3% 초반이나 2% 후반까지 4분기에는 떨어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거의 연준 목표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적정금리 추정해 보면은 3%대 중후반 나와요. 이런 걸 보면서 저는 4분기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금리 보면 사실은 시장 금리가 기준금리에 좀 선행하잖아요. 실제로 시장 금리는 많이 내린 거죠, 지금.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뭐 작년 10월에 뭐 4.2%까지 갔다가 최근에 3.2%, 3% 떨어졌다가 최근에 좀 반등을 했어요. 그런데 이미 저는 4.2%가 고점이었을 것이다. 좀 반등하다가 이제 3분기 경기 침체 가면서 국채 수익률이 더 떨어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과거 보면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시장금리가 기준금리에 선행합니다. 특히 우리는 더 그래요. 우리나라가 10년 국채 수익률 작년 10월 초에 4.6%인데 최근에 3.2%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 시계열을 보면은
시장 금리가 떨어지고 나서 기준 금리도 인하했고요. 시장 금리가 먼저 오르면은 기준 금리도 인상했습니다. 시장 금리에는 미래의 경제 성장, 미래 물가가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 10년 국채 수익이 4.6에서 3.2% 떨어졌다는 거는 앞으로 경제 성장 혹은 물가 상승률이 떨어질 것이다. 예. 이게 시장 금리가 선반영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현실화될 거라는 거죠. 뭐 인과관계로 통계적으로 분석해도 미국이나 우리나라 분석해도요. 시장 금리가 기준 금리를 일방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지금 이제 우리 코스피는 저평가됐고 지금 뭐 미국 주식은 좀 고평가됐다는 게 교수님 입장인데 예. 미국 주식 고평가됐다면 어느 정도 고평가돼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저 명목 GDP로 추정해 보면은 우리 코스피가 작년 말 기준 한 22% 저평가됐다. 예. 예, 지금 코스피가 작년 말보다 올랐기 때문에 한 10% 이상 저평가됐는데요. 같은 기준으로 미국 S&P 500을 추정해 보면요. 미국은 한 10% 이상 가대평가됐어요. 예. 한 3,500대가 적정 주가 수준으로 나오거든요. 지금 4,100이 약간 넘었으니까. 예, 지금 10% 이상 미국 주가는 가대평가됐다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미국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용, 그 다음에 총 유동성을 낳는 M2. 예. 이런 거로 평가해봐도 적정 수준이 3,900 안팎 나와요. 미국의 적정 주가는 3,500에서 3,900 사이다. 예, 지금 가대평가됐다. 예, 조만간 미국 소비가 줄어들면서 그게 제자리 수준으로 적정 수준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하고 한국의 금리가 역전된 게 이제 꽤 됐어요. 예. 그래서 사실 뭐, 야, 이거 돈 다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예. 걱정을 했는데. 예. 뭐 시장 보면은 그렇게 자금이 빠져나가는 기미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예.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우리 이제 10년 국채 수익률도 역전됐고요. 특히 기준금리는 1.75%포인트 많이 차이가 나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예. 그래도 보니까 지난 4월 보니까 우리 채권 시장으로 외국인 자금이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미국과 금리 차이가 커지면 채권 시장에 돈이 빠져나갈 것이다. 그런데 들어왔거든요. 예, 그거는 우리나라가 채권 시장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주식은 외국인들 우리나라 27%, 외국인 중에서 40%가 미국계 자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채권은 외국인들이 한 9%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 4월 말 기준입니다. 아시아계 자금이 47%, 유럽계 자금이 30%예요. 네. 아마 미국 자금은 그렇게 별로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 중국보다 국채 수익률이 높죠. 독일보다 훨씬 더 높죠. 그래서 저는 아시아계 자금, 특히 중국 자금, 독일, 유럽 자금, 이거는 우리 채권 시장에서 빠져나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우리가 금리차 확대됐다고 그래가지고 채권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이유는 저는 별로 없다. 실제로 통계가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도 보면 이제 사실 아직까지는 꽤 높아요. 이제 장기적으로 뭐 추세는 하향 추세일 거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런데 외국인 자금 흐름을 보면 또 이게 나쁘질 않아요. 예. 그러면은 외국인들은 교수님 말씀하시듯이 워낙 강세 쪽으로 좀 이렇게 베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최근에 외국인들이 그래도 꾸준히 좀씩 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워낙 강세 이야기 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할 때 멀리는 한국 잠재 성장률, 그 다음에 우리 기업이익 따지지만은 단기적으로 제가 외국인 순매수 이런 걸 보면은요, 환율하고 제일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추정해 보면 환율이라는 건 사실 적정 수준은 없습니다. 네. 예, 그런데 제가 미 달러 지수, 중국 위안, 그 다음에 우리 경상수지 한미 실질 금리차 이런 걸 적정 수준 추정해 보면요, 저는 적정 수준이 한 2,150 정도. 우리는 환율이 지금 1,330원 정도 되죠. 예. 1,150원 정도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저처럼 생각하는 외국인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 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환율이 높게 나오는 거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예, 지금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역수지 적자 폭이, 적자가 폭은 좀 줄어들고 있지만 계속 확대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환율이 상관계수가 제일 높은 게 중국 위안 달러 환율이에요. 예. 중국 중국 위안 달러가 7이 넘어버렸거든요. 그렇죠. 달러당 7이 넘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국제결제은행에서
우리나라가 실질 실효환율, 뭐 적정환율 추정하는데요. 중국 위안화 비중이 32%예요. 미국 비중 13%밖에 안 됩니다. 최근에 중국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우리 원화 가치도 같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런데 중국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회복 속도가 좀 느리다. 리오프닝을 했지만 화끈하지가 않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지금? 그런 의미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뭐 경기가 빨리 그렇게 회복되지 않으니까 중국 물가는 뭐 1, 2%에서 소비자 물가 안정되고 있거든요. 예. 돈을 더 풀 것이다. 그래서 중국 위안화가 약세되면서 우리 원화 가치도 거기에 따라 영향을 받는 건데요. 저는 조만간 그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서 뭐 시간의 문제지 위안, 원 강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교수님 뭐 늘 자 앞으로 달러는 중장기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계시고 그러면 어느 정도 달러가 약세를 보일 걸로 보세요? 예, 주요 그 선진국 통해서 달러 지수가 작년 10월에 그 114까지 갔죠. 최근에 그 102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10% 좀 넘게 떨어졌죠. 그런데 저는 앞으로 2, 3년 정도 보면요. 여기서 20% 정도는 달러 가치가 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는 거는 미국의 대내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2011년 8월에 S&P가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떨어질 때 그때 연방정부 부채가 GDP 대비 98%였어요. 네. 근데 작년 말 123%. 아마 올해 더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대거 순부채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때 2011년에 뭐 28%인데 최근 63%까지 많이 올라버렸거든요. 그리고 IMF도 뭐 최근 그 장기 전망을 했는데 2028년까지 세계 경제 전망을 했는데요. 올해부터 2028년까지 세계 GDP에서 미국 비중 축소라고 그럽니다. 네. 미국 비중 축소라는 건 달러 가치가 하락한다는 거죠. IMF 전망대로 한다면은 2028년까지는 달러 가치 하락이라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죠. 그런데 이런 거 불균형을 고려하면은 저는 뭐 10% 하락했는데 최소한 20%는 달러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원화 가치는 뭐 20% 오르는 건 아닐 텐데요. 최소한 원화 가치는 한 10% 정도는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아까 1,150원 정도에 수렴하지 않겠냐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군요. 자, 지금까지 뭐 이제 미국 경제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만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미국 주가하고 우리 주가가 서로 좀 뭐 반대까지는 모르겠지만 좀 다른 양상을 좀 보여온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방향은 거의 같은데요. 상승률로 보면은 10년 따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1980년에서 89년까지 우리 3조 원 있어가지고 우리 코스피가 S&P 500보다 월평균 상승률이 거의 2배 정도 해당됩니다. 예. 90년에서 99년까지는 미국에서 정보통신혁명이 있어가지고 미국 주가 많이 오르고요. 2000년에서 2009년까지는 미국 주가는 정체됐었고요. 그때 우리는 중국 때문에 높은 성장을 하면서 우리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 훨씬 많이 올랐어요. 네. 그다음에 2010년에서 19년까지는 미국에서 정말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미국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저는 앞으로 10년은 미국 주가보다는 우리 주식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걸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달러 가치거든요. 네. 달러 가치가 오를 때는 당연히 미국 경제가 좋으니까요. 미국 주가가 더 많이 올랐죠. 그런데 달러 가치가 하락할 때는 미국보다는 우리 주가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달러 가치 이미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 10년은 미국보다는 우리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비중 조절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계 주식형 펀드 뭐 매주 제가 동향을 체크하는데 작년 11월부터 미국 쪽으로는 계속 주식형 펀드가 줄어들고 있어요. 투자자들이 똑똑한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머징 마켓 특히 아시아, 뭐 중국, 대만, 우리나라 이 세 나라 쪽으로 계속 주식형 펀드가 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돈의 흐름을 보면서 이게 앞으로 10년을 미리서 예고해 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말씀 중에 뭐 좀 다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흔히 이제 미국 빅테크에 투자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뭐 세배
이런 ETF에 투자도 많이 하셨는데 그 비중은 그래도 다소 조금 줄이고 예. 국내 주식으로 좀 비중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물론 미국 뭐 개별 기업별로 보면은 올라가는 종목이 또 있겠죠. 예. 예, 그런데 지난 거 20년 역사 보니까 세계 주식시장 시가총액에 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유일하게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가 20년 동안 계속 시가총액 10위에 있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기업이죠. 예. 예, 그런데 이 주가를 보니까 2000년 IT 거품 붕괴되고 그 자리를 넘어서기까지는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좋은 회사도 한번 그 거품이 붕괴되면은 그런 오랜 세월이 필요하다는 예. 거죠. 그래서 저는 미국 주가를 보면서 전체 주가 지수는요, 그때보다도 거품이 더 심각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명목 GDP 대비, 그 다음에 미국 가계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장기 평균이 43%인데요. 2021년 54%까지 올라갔다 작년 말에 51%로 줄어드는데요. 예. 아직도 미국 주식 비중이 과거 평균보다 훨씬 높거든요. 이런 걸 볼 때 저는 상당히 오랫동안 미국 주가는 정체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미국 비중은 뭐 원래 가지고 계신 것보다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리오프닝을 했는데 이제 뭐 국제 정치 상황 여러 가지 겹치면서 우리 대중국 수출이 여전히 좀 저조한 것 같아요. 하반기에는 좀 풀릴 것 같습니까? 예, 하반기는 좀 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비중 한때 26%까지 갔다가 24%로 우리 수출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네. 올 4월까지 통계 보더라도 중국 비중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뭐 중국 사람들이 이제 좀 소비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고 소비가 서서히 증가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당초 기대보다는 증가 속도가 느린데요. 예. 예, 그런데 그 시차를 두고 저는 하반기 들어와서 뭐 기저효과도 있습니다. 작년에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기저효과도 있는데 올 하반기에는 대중 수출이 증가세로 도달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중국이 5% 성장한다고 그래도 과거처럼 뭐 중국 사람들 우리 상품 많이 수입해 갈 가능성은 낮고요. 예, 그리고 뭐 코로나 전에는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여행을 정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 외국인 여행객 중 절반 이상이 중국산이었죠. 예, 그런데 지금 그렇게 오지도 않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많이는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대중 의존도는 계속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하반기 들어가지고 중국 쪽으로 수출은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되겠는데, 자 무역 수지 우리 적자가 상당히 뭐 이렇게 좀 길었던 적이 드문 것 같은데 예. 언제쯤 흑자로 돌아설 걸로 보십니까? 예, 저는 4분기부터 한 10억 달러 안팎 흑자로 돌아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4분기에는 뭐 중국 쪽으로 수출이 증가하고요. 4분기에는 수출이 좀 증가하겠지만은 주로 수입이 많이 감소하면서요. 예. 원자재 가격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특히 국제 유가, 원유 도입 단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1, 4분기 소비가 증가하면서 우리 경제가 1, 4분기 0.3% 성장했습니다만 가계부채 고려하면 소비가 그렇게 늘어날 가능성이 낮거든요. 기업 투자 별로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내수가 나쁘니까 수입이 줄어들면서 아마 4분기 가면은 수입 증가율이 마이너스 폭이 더 확대되리라고 보고 있어요. 뭐 좋은 현상은 아니죠. 축소균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네요. 뭐 수입이 증가하면서 올 4분기 내년 1분기는 약간 적자가 되겠지만 올 4분기 흑자 났다가 내년 1분기 적자, 2분기 이후로는 구조적으로 다시 흑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참 이 무역 수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예.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